예, 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얼굴빛이 밝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이 네. 지금 굉장히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잖아요. 차장님처럼 휴가 갔다가 다시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장 초반에 그 굉장히 거친 조정에 비해서 지금은 나아지는 모양새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낮아지는 산타랠리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건은 12월 금리 인상 속도 둔화인데 결국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네. 코스피의 PER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좀 올라가는가 했었는데 요 하락 추세대 상단에 딱 걸려있는 상황.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다음 보시죠. 간밤 전 세계 이목은 파월 의장 2배 모두 주목을 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힌트를 줄까 여기에 주목이 됐는데 금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금리 앞으로 천천히 올리겠다. 네. 이것까지는 시장이 환호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더 높게, 더 길게. 이 긴축 사이클이 갈 것이다. 이 발언으로 이제 시장이 흔들렸던 거고요. 나스닥 지수가 간밤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아까 이제 저희 그래프 봤죠. 예.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PE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올라가서 PER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PE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익 추정치가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은 4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왜 낮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간 기준 순이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순이익은 코스피 쪽은 대략 이제 180조 원 정도, 뭐 적게는 이제 160조 원에서 많게는 뭐 200조 원까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추정치 기준으로 본다면은 분기 기준으로 45조 원 정도, 40조에서 45조 원 정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적에서 예. 거의 많게는 15조 원에서 20조 원 가까이를 반도체가 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쪽이 이번 뭐 3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에서 확인을 해봤지만은 SK하이닉스 이익 빠진 거 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쪽에서는 적자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적어진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리 시장의 버팀목이 됐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반기 예.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리고 그 매수세가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쪽에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단을 좀 버티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 예. 다른 종목군들은 다 어려웠었지만은 해당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었던 상황인데요. 방금 잘 해석을 해주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제가 농담 삼아 FOMC 전에 우리 연준위원들이 얼굴에 이제 점 찍고 돌아와서 예. 우리 달라졌어요라고 표현을 하면은 시장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점 찍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그 드라마죠. 드라마 여기에 네. 점 찍고 그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네. 예.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예. 시장에서 굉장히 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론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예. 하지만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더 길게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금리 피크아웃으로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섹터별로의 전략 자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기대 요소 자체가 좀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 대한 매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 쪽에 대한 트레이딩 추세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연준 위원들의 변화된 스탠스로 인한 안정적인 시장의 반등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옅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예. 결국은 저항대 구간에서의 일정 부분 매도 가능성 혹은 매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 이러한 부분들과 동행하는 국내 증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랠리 기대감은 일단 접돼 네. 그렇다고 크게 뭐 공포에 매몰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들리는데요. 어느 정도의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뭐 빠져나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략 자체를 바꿔야겠지만은 예.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주도주군 내 혹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됐었던 섹터 내에서의 기대 전략 자체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 전략의 유효한 섹터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섹터 네. 요걸 또 구분하고자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섹터별로 전략을 따로 좀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제일 좋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도 2차 전지는 강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플러스 전환하는 걸 제가 보고 온 것 같은데요. 예.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장에 대한 낙폭 축소와 반등에 대한 핵은 외국인들의 매수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60일간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군들을 찾아봤는데요. 네. 삼성 SDI였어요. 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2차전지 셋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대표적인 섹터들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그렇죠. 예. 관련 내용은 이제 조금 뒤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머,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 혹은 중국의 소비 기업? 중국 소비 기업들. 중국 소비 기업들. 네. 화장품, 그렇죠. 의류? 네. 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이제 워낙 뭐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중국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워낙 또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이제 호텔 신라의 주가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일부 이제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폭스콘에 대한 가동률 하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지는구나라는 네네. 부분과 함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예. 중국 내에서 지금 당대회 이후에 사실은 양회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은 완화된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지만은 사실은 들려오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강화가 오히려 진행되고 있다, 봉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디밸류에이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그 피해 섹터가 대표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인데 그렇죠. 일단 거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건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여전히 괜찮다고 하셨고 저희는 배터리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동안 많이 네. 들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서비스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인터넷 양대 산맥이죠.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급락에 개인 투자자가 소위 줍줍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최근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글쎄라는 제목. 실적인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 3분기 이익이 역성장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 이게 오늘 발표가 됐고요. 네. 주가 더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대면 수요 감소에 광고 매출 타격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 근데 외인은 외면하고 있는데 개인은 계속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선 외국인들을 왜 계속 팔고 있느냐? 예. 뭐 엔솔이나 삼성 예. SDI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되니까
팔 부분도 분명히 생기겠죠. 어머, 그런데 예. 이제 외국인의 이 지분 매수 비중을 좀 살펴봤을 때 국내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비율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실적이 버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두 기업 모두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측면, 예.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반등세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것이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지만은 이러한 반등은 시장 대비해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확인을 했지만은 예. 저희가 이제 저가 매수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라는 맞아요. 얘기를 쓰잖아요. 네. 지금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도 지금 당장의 주식을 사셔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히 어렵겠지만은 각각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적인 측면으로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좀 가져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그 기대로 개인 투자자분께서 네카오를 많이 산 걸 텐데. 그렇죠. 맞아요. 베어마켓 랠리만 나와줘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종목은 이들 종목.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그 시점엔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보셨습니다. 한 종목 비교 우위로 또 꼽아주신다면. 네, 항상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예. 골라서 오늘은 제가 그냥 두 개의 기업들을 시점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전반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친구톡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뉴얼과 그리고 오픈 채팅 쪽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의 탑재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안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안 쓰시지만은 예. 금융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코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식 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용자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광고까지 탑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에 대한 흐름에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톡비즈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꽤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를 보는 게 맞고요. 예.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던 자회사들에 대한 물적 분할 상장 이슈가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진한 경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사실 광고에 대한 부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광고주들 입장에서 광고를 줄일 때 어느 쪽에 광고를 많이 줄이게 되냐면요. 가장 적게 줄이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SA라고 하는 서칭 에듀, 즉 이제 검색 광고를 가장 늦게 줄이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칭 에듀 쪽에서는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광고주들이 광고를 줄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섹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적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플랫폼, 특히 이제 커머스 쪽에 대한 플랫폼 1위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중기적으로 봤을 때 컨텐츠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네이버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판단 하에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중장기적으로는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바닥 잡고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 정도만 예상이 된다, 오른다, 그러면 카카오는 단기로 확 올라갈 힘이 있고 완만하지만 나는 확실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을 사겠다, 네이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 앞서서 이제 네. 배터리에 대해서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네. 지금 간략하게 의견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투자를 오늘 만약에 다시 한다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이를테면 셀 기업 안에서도 나오고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제 신규로 배터리 소재 진출한 기업들도 지금 신고가가 나옵니다. 이거를 고가 조금 더 불타기라고 하죠. 요걸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덜 오른 다른 소재나 장비를 봐야 할 것인가? 대답은요. 네, 우선 소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소재 기업들 내에서 오늘 이제 주가를 봤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양극재 기업과 함께
대표적인 배터리 관련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리막 업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차이를 봤을 때 결국은 대장주, 실적을 버텨내는 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새 기업 같은 경우는 취향에 대한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둘 다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 어느 정도의 2, 3년간의 확실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러한 뉴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기대감을 가져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가 좋을 것 같고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대 요소가 있지만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반영 자체를 소재 업종군들보다 늦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재 업종군들 대표 주자들이 좀 쉬어갈 때 장비 업체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장비 같습니다. 토픽. 장비 업체 쪽에서는 PNT가 가장 PNT. 견고한 아. 흐름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주가 흐름도 워낙 예. 좋았었고요. 네. 예, 좋습니다. 장비는 PNT, 셀은 안정적인 건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삼성 SDI 의견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